걱정을 해결하는 마술 공식. 당신은 이 책을 더 읽어 나가기 전에 걱정을 빨리 처리하는 확실한 처방을 알고 싶을 것이다. 그렇다면 에어컨 분야를 개척한 엔지니어이며 현재 뉴욕에 있는 캐리어 회사의 사장 월리스 H. 캐리어가 실행했던 방법을 소개한다. 이것은 그에게서 직접 들은 이야기다. 버펄로의 주물 회사에 근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번은 크리스털시에 있는 판유리 공장으로 가스 정화 장치를 설치하러 갔지요. 가스 정화 장치란 가스에 생긴 불순물을 제거하여 엔진이 고장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가스 정화 기술은 그때만 해도 굉장히 새로운 것이어서 그때까지 단 한 번 적용해 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하면서 예기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어요. 장치가 어느 정도까지는 성능을 발휘했지만 우리가 말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기술자로서 자존심을 여지없이 구기고 말았지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좌절감에 사로잡혀 괴로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물어물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다행히 들어맞더군요. 그 뒤 30년 이상 이 방법을 써오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해요. 문제가 발생하면 다음같이 3단계로 해결하면 됩니다. 첫째,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실패의 결과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예측해 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무도 저를 투옥하거나 사살하지는 않겠지요. 그 점만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지요. 사장이 여태까지 제가 애써 손질하던 기계를 떼어버리고 손해를 감수하고 지금까지 지불받은 2만 달러의 비용을 돌려주는 것으로 끝낼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둘째,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예측해 본 다음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기로 마음먹는 겁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이번 실패는 내 이력에 오점을 남길지도 모르고 실직할지도 몰라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직하게 되더라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면 되지 않겠어? 물론 고용 조건이 더 나쁠지는 모르지만 하는 생각도 했고 또 회사에서 가스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새로운 방법을 실험하고 있으니까 2만 달러는 실험에 소요된 연구비로 따지면 그만이잖아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예측하고 그것을 감수하기로 결정한 순간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더군요. 한결 마음이 홀가분해져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안도감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셋째, 그때부터 저는 이미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인 최악의 사태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 조용한 마음으로 시간과 노력을 집중했습니다. 2만 달러의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한 끝에 다시 5천 달러를 부속장치에 들인다면 잘 될 거라는 판단이 섰죠. 그래서 그대로 실행해 보니까 2만 달러를 손해보기는커녕 오히려 15,000달러를 더 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고민을 계속했더라면 해결하지 못했을 겁니다. 고민을 계속하다 보면 일에 집중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고민하게 되면 끊임없이 마음이 흔들려 결단력을 잃게 된다. 하지만 최악의 사태를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으면 온갖 불투명한 생각을 버리고 그 문제에 정신을 집중할 수 있다. 앞의 이야기는 벌써 오래전의 일이지만 큰 도움이 되었기에 나는 언제나 매사에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나의 삶은 고민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캐리어의 마술 같은 공식이 왜 그렇게 소중하고 실제적인 가치가 있는 걸까? 고민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사방을 손으로 더듬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불분명한 회색 구름 속에서 헤매다가 느닷없이 떨어져 단단한 땅 위에 서게 된다고 생각해보라. 우리는 자신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 만일 발밑에서 지면이 받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을까? 응용심리학의 창시자로 일컬어지는 월리엄 제임스 교수가
만일 지금 살아서 이 최악에 임하는 공식을 듣는다면 진심으로 찬사를 보낼 것이다. 그는 생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마음 편히 그것을 받아들여라. 일단 일어난 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온갖 불행을 이겨내는 첫 단계이다. 중국의 석학 임어당도 그의 저서인 생활의 발견에서 이와 같은 의견을 말했다. 참다운 마음의 평화는 최악의 사태를 감수하는 데서 얻어지며 이는 또 심리학적으로 에너지의 해방을 의미한다. 확실히 그렇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것은 에너지의 새로운 해방을 의미한다. 일단 최악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 이상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것이 그 전보다 나아진다는 것이다. 캐리어도 최악의 경우를 예측하고 그것을 감수하기로 마음먹고 나자 한결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오랫동안 맛보지 못했던 안도감을 느끼게 되면서 그 뒤부터는 제대로 생각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분노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의 삶을 학대한다. 최악의 사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는 노력을 거부한다. 운명을 재건하려 하지 않고 경험과 치열한 싸움에 몰두한 나머지 멜랑콜리라는 우울증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번에는 캐리어의 공식을 적용한 뉴욕의 한 석유상의 실례를 살펴보자. 그는 내 강좌에 참석했던 사람인데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무서운 공갈과 협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협박이라면 영화에서나 나오는 걸로 알았는데 정말로 협박을 받은 것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제가 경영하는 석유 회사에는 여러 대의 배달 트럭과 운전기사들이 있습니다. 당시 물가관리국 조례가 워낙 엄중했기 때문에 거래처에 주는 배급량이 제한되어 있었죠. 그런데 일부 운전기사가 저 몰래 거래처에 줄 배급량을 속이고 그것을 횡령했던 겁니다. 제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었지만 법률상으로 피고용인이 행위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이 신문에라도 실리면 회사의 신용은 곤두박질 칠 게 뻔했습니다. 한마디로 24년 전 아버지께서 창립했던 이 자랑스러운 회사가 도산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극도로 고민했습니다. 사흘 밤낮 침식을 잃고 넋 빠진 사람처럼 방 안을 돌아다니면서 안절부절 못했죠.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자에게 $5,000를 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버텨볼 것인가? 두 갈림길에서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악몽 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밤이었습니다. 카네기 씨의 강좌에서 받은 고민을 극복하는 법이라는 책을 우연히 들춰보다 캐리어 씨의 최악에 직면하라는 말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만약 내가 돈을 주지 않아 그 자가 고발한다면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하고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회사가 망한다. 그것이 최악이다. 감옥에 들어갈 리는 없다. 어깨에서 신용을 잃고 회사가 문을 닫게 될 뿐이다. 별 수 없지. 회사는 망한다. 그건 그렇다 치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아무튼 일자리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도 하는 수 없다. 나는 석유에 관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자신이 있다. 취직을 부탁하면 나를 써줄 회사는 몇 군데 있을 것 같은데. 그러자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앞일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3단계인 최악의 상황을 더 좋게 만들어라 라는 데까지 다가갈 수 있을 만큼 머리가 또렷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일단 한번 변호사를 찾아가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는다면 제가 모르고 있던 해결책을 일러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껏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었지만 사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골치를 앓았던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만사를 제쳐두고 변호사한테 가보리라. 저는 이렇게 결심하고서야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날 아침 변호사는 제게 검사를 찾아가서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실행했습니다. 검사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더니 이런 공갈 사건은 전에도 자주 있었고 이 계통의 감독관이라고 사칭한 사나이가 수배 중인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나쁜 놈에게 $5,000를 내주려고 사흘 동안 줄곧 고민했다니 말입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 후 저는 자신을 괴롭힐 것 같은 난처한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월리스 H. 캐리어 씨의 공식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캐리어 씨 이상으로 고민한 사람도 있다. 이번에는 매사추세츠주의 윈체스터시에 사는 얼피 하네 씨의 경우를 살펴보겠다. 오래전부터 몹시 고민해온 버릇 때문에 저는 20대에 위궤양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피를 많이 토해 시카고의 노스웨스턴 대학교 부속병원에 입원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체중이 약 80kg에서 41kg 정도로 줄었습니다. 병세가 굉장히 위독해서 의사는 손도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3명의 의사가 불치병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1시간마다 먹는 음식이라야 알칼리성 분말과 반 숟가락 정도의 밀크크림이 전부였습니다. 간호사는 아침 저녁으로 위에 고무관을 집어넣고 뱃속의 것을 빨아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몇 달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하네요. 만일 내가 죽음 말고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다면 이제부터 남은 시간을 최대한 이용하는 게 어떤가? 너는 살아생전에 세계 일주를 원했으니 지금이야말로 그것을 실행할 좋은 때다. 제가 의사에게 세계 일주를 하겠다고 하자 그들은 깜짝 놀라며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림없는 소리, 그건 미친 짓이오. 세계 일주를 나섰다가는 금방 도중에서 장사 지내게 되고 말 거요. 그러나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네브래스카주의 브로큰 보에 있는 선산에 묻어달라고 친척들에게 부탁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관을 지고서라도 가고야 말겠습니다. 저는 관을 준비해서 배에 싣고 제가 죽게 되면 시체를 냉동 보관했다가 본국으로 보내주기로 기선 회사에 계약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노 시인, 호머와 같은 심정으로 고국을 출발했습니다. 아, 남겨진 시간을 마음껏 이용하라. 우리 죽어서 흙 속에 묻히기 전에 티끌은 티끌로 또 티끌 밑에 누우리라. 술도 없고 노래도 없고 시인도 없다. 그리고 마침내 종말도 없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프레지던트 아담스호에 승선하여 동양으로 향하게 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서서히 알칼리성 분말을 복용한다든가 위장을 씻어내는 일을 그만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음식, 제게는 아주 해롭다는 이국의 낯선 음식을 거리낌 없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이 지난 뒤부터는 독한 담배까지 피웠고 하이볼도 마시게 되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정말로 즐거운 나날들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수억 마일길을 여행하는 동안 심한 풍랑과 태풍도 만났지만 설마 고통 끝에 죽으려 하는 야릇한 모험심에 끌려 유쾌한 흥분까지 느껴졌습니다. 배 안에서 여러 가지 게임도 즐기고 노래도 불렀습니다. 새로 사귄 친구들과 어울려 밤을 지새운 일도 있었습니다. 중국과 인도에 도착했을 때 저는 본국에서 겪었던 사업상의 고통 따위는 그곳의 빈곤과 기아에 비하면 아주 하찮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부질없는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고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체중이 정상대로 돌아와 있었고 위궤양 따위는 언제 알았느냐 싶을 정도였습니다. 건강이 좋아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예전처럼 사업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병을 앓은 적이 없습니다.
한혜 씨는 나에게 자기는 캐리어의 고민을 극복하는 공식을 은연중에 실천했다고 말했다. 첫째,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란 무엇인가 하고 자문했다. 그 대답은 죽음이었다. 둘째, 죽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했다. 그 밖에는 별 도리가 없었다. 의사는 병을 고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셋째, 남겨진 짧은 시간을 되도록이면 즐겁게 보냄으로써 사태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보려고 했다. 배를 타고서도 고심하기를 계속했더라면 관 속에 누워 시체로 돌아왔을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초조해하지 않고 온갖 번민을 잊었다. 이와 같은 정신 안정이 새로운 힘을 불러일으켜 목숨을 건져주었던 것이다. 고민거리가 있으면 다음에 3가지 사항을 실행해보라. 캐리어의 마술 공식을 적용해보라. 첫 번째,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라. 두 번째, 그것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 세 번째, 그런 뒤에는 침착하게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라.